오늘 영상 썸네일을 보시고 1초 만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나 의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설정하시고 지수를 계속 추적해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1초 만에 주식시장의 저점을 파악하는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현재 시장이 과하게 좀 빠지고 있는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전에 계좌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은 더욱더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지수가 빠지다 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다들 힘드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이어나가신다면은 이런 하락 때 잘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닥이 월봉상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던 바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제가 7월 10일 날짜 무려 3,443분이 봐주신 글인데요. 이때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월봉상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했던 바가 이렇게 현실로 정확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9월 12일 이후에서는 시장을 바로 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추월 차선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코멘트로서 추석 연휴 전까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쉬어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드렸고 계속 사인을 드려왔습니다. 자, 이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인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수가 이제 좀만 더 빠지거나 또는 추석 직후부터 좀 한 차례 흔들림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술적 반등을 저는 단기간 내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선과 이 RSI 지표가 15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지수의 과대낙폭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안에 뭐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봉상에서 큰 흐름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서 이제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1000포인트를 간다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서 보시다시피 요런 이제 이 정도의 기술적 반등, 크게 빠진 만큼 이 정도 빠진 만큼의 한 3분의 1 정도를 회복하는 기술적 반등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패턴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 상황이고 이걸 뚫을 만한 나라의 성장률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호재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까지 10월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서는 상방은 계속 저항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시장을 임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추석 직후에서 한 10월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노려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신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이 기술적인 지표 가지고 나불거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역사가 있는 지표예요. 자, 여러분들 과거 손자병법에 시계를 보면 전쟁의 준비 과정이 주도 면밀하면 승리하고 허술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하물며 전쟁의 준비 과정조차 없는 경우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승산을 여러 번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이 승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 승산이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를 알게 되면은 뭘 찍어도 오르는 그런 지수의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확인해 드릴 겁니다. 당분간 좀 잘 먹힐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933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607개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2540개인데요. 이 각 종목들을
평균화한 것들이 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죠.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하루에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오르는 종목들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2540개 종목이 365일 하루 종일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365일 하루 종일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왜?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걸 싸다 하고 반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과하게 빠지면은 반등하는 현상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은 숨을 쉰다,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아지는 짖는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처럼 지수에도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썸네일을 보시고 1초 만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나 의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설정하시고 지수를 계속 추적해 보시면은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성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 1초 만에 알 수 있다면 난 그게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질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보조지표는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벨로프 지표와 그 다음에 RSI 지표를 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수가 과하게 빠진 자리를 파악합니다. 2022년 대폭락장에서도 먹혔고 지난 15년 동안의 차트를 보신다 할지라도 먹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벨로프 지지선을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지지선을 순차적으로 지수가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과하게 빠졌다는 신호이고요. 그와 동시에 RSI 14 지표가 이렇게 30 이하로 침체권으로 떨어지면서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이 지수가 이제 과하게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RSI 14보다 더 심하게 빠졌을 때, 그리고 이 정도까지 빠지면 지수가 이제 완벽하게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수치가 또 RSI 30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RSI 14까지 빠지고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과하게 빠졌다는 신호를 우리가 엔벨로프 지표를 순차적으로 이탈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RSI에서 침체권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1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고, 그래서 세계 증시가 낙폭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굉장히 공포감이 심했습니다, 이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렇게 회복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악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지표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2년 6월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지표를 순차적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RSI 14의 침체권이 나왔고요. 그 다음 RSI 30의 침체권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빠지고 회복을 했지만 재차 이렇게 흔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수직이 상승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한 차례 흔들림을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지만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10월달 같은 장세에서도 보시면은 RSI 14의 침체권이 나왔죠. 그리고 엔벨로프를 순차적으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좀 움직이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은, 이 장세에서 보시면은 한번 빠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랐죠. 이때도 이제 그런 게 좀 심했고요. 요때도 더 심했고요. 근데 이건 왜 이런지 아십니까? 자,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기면서 처음으로 이 구간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 바로 반등이 나왔죠. 즉,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것을 만나는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횡보하는 폭이 더욱더 이제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간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시장 뭡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지수는 한 번도 이 구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딛는 구간이죠. 그리고 RSI 14 침체권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낙폭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침체권으로서 과대 낙폭 신호가 보이는 자리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을 노리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수익 매매를 이제 할 수 있는 슬슬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2년도 말씀드렸고요. 2021년도에서는 딱 이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달. 그래서 안 나오다가 나올 때가 제일 반등이 좀 빨라요. 이번 10월 시장도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22년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살짝 터치하죠. RSI 14도 살짝 터치하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명확하게 이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탈하진 않았죠. 이때는 단지 RSI 14에 살짝 침체권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잘 이탈하지 않고 바로 이제 곧바로 반등이 나오는 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활용하면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은 이때 엔벨로프가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RSI 14도 침체권이 나왔고요. RS 30도 침체권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또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20년 3월 대망의 이제 코로나 장세 때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워낙 지수가 깊게 빠졌다 보니까 엔벨로프를 그냥 완벽하게 다 이탈해 버리죠. 그리고 RSI 14도 그냥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RSI 30을 보시면은 이때 이제 침체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포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엔벨로프와 RSI 14 내지 30을 활용하면은 과하게 빠졌던 만큼 우리가 이럴 때는 주워 담아야 된다. 더 빠진 만큼 주워 담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로 뭐 다른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때도 먹혔고요. 요때도 먹혔고 요때도 먹혔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자신 없으면 이럴 때만 매매하셔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좋아요. 더 이전 시장도 한번 볼까요? 그 이전 시장에서는 차트가 좀 더 난잡한데 이때 보시면 요럴 때 정확히 먹힌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2008년도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차례 이제 이때는 잘 먹혔죠. 잘 먹히고 잘 먹히다. 이렇게 빠지는 빈도수가 높아지자 엔벨로프에 터치하는 빈도수가 높아지자 더욱더 계속 밀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럴 때를 지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오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표 기준에서는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등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를 보고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한 번도 이제 2022년 10월 이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한 근 1년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구간에서 다시 이제 엔벨로프와 RSI 침체권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뭐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들숨과 날숨을 하듯이 그래서 보시면은 하락장에서도 날숨을 하고 들숨하고 날숨을 하고 들숨하듯이 과하게 빠지면 반등하는 성질이 있다. 하락장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떨어져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만 있다 할지라도 하락장이 설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시기에서는 꼭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경제가 뭐 폭망할 것처럼 다 얘기를 합니다. 뭐 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폭망할 것처럼 부추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오르죠. 뭐 그런 잡다한 소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필요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술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치가 달라요. 근데 코스닥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벨로프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걸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움 기준입니다. 엔벨만 치나 할지라도 여기 엔벨로프가 뜹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엔벨로프의 정의는 뭐냐면은 여기 20이 있고요. 그 다음 6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20은 피리어드 기간이고요. 6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무슨 기간이고 무슨 퍼센테이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6% 위에 이렇게 선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저항선이고요. 6% 아래에 선을 나타내는 것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오른 자리와 과하게 떨어진 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벨로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하게 오른 자리에선 우리가 저항받을 수 있고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선 우리가 과하게 빠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제가 설정하는 지표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20에 8, 그 다음에 20에 10, 그 다음에 20에 12 지지선을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한번 함께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과 저항선은 필요 없고 지지선만 남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항선과 중심선 지우고요. 지지선에서 20에 6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는 8이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을 또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총 3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10을 넣으면 되겠죠. 라인에서는 저항선 중심선 사라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또 선이 하나 더 생기고요. 똑같이 또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서도 지표 조건 설정에서 20에 이제는 12를 기입합니다. 그럼 라인 설정에서 지지선만 남기고 여기서 이제 또 원하는 색깔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세 가지가 설정이 되고요. 이 선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이렇게 이탈이 종가상 되면 될수록 과하게 빠졌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도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듯이 지수의 성격이다,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RSI 지표라고 기입을 하시면 여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또 더블 클릭하면요, RSI 14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하죠. 그 다음 RSI 이제 30을 넣어 볼게요. 그럼 또 30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게 코스피의 설정이 끝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차트 틀 관리에서 여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이름 뭐 낙폭과대 코스닥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 틀 관리에서 여기 낙폭과대 코스닥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코스피도 설정해야 돼 있죠. 그럼 코스피는 여기서 001로 기입을 하면 되고요. 코스피는 선이 좀 달라요. 코스닥은 20에 8, 20에 10, 20에 10이라고 했죠. 코스피는 20에 6부터 시작합니다. 워낙 이제 우량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빠지고 오르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에 6, 20에 8, 20에 10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이걸 그대로 또 해볼게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6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더블 클릭해서 8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선이 설정이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고 이탈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온다. 이탈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이렇게 설정한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차트 틀 적용 관리에서 차트 틀 관리에서 여기서 뭐 낙폭 과대 코스피 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재차 이렇게 뭐 설정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또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승산 있는 자리가 어딘지 파악을 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기술적 반등이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그게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 추월차선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간에서는 추천주를 시장 때문에 관망을 했다가 이렇게 과대낙폭 지표가 나온 만큼 다시 이제 추천주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도전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천주를 그간 드렸던 내역에 대해서 3년치의 통계를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것들의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월 6일자에서는 SPG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SPG의 종목이 어떻게 됐냐 봤을 때 이때 추천드리고 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들이 이제 시장을 관망을 하느라 추천주는 잘 나가진 않았지만 이젠 또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 있는 시장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장전 시황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1분만 보셔도 그날에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그날의 재료 전략을 또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기 뉴스뿐만 아니라 상한가 일정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일정 게시판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주식 일정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만 보신다 할지라도 스윙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일정을 선택해서 재료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만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신다 할지라도 매매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도 잘 활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다가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이 어플이 뜹니다. 이건 이미 깔려 있어서 이제 다른 기기에 설치가 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운로드 표시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추석 연휴 전날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추석 연휴 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상한선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발빠르고 또 양질의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